번 클릭하는데 300원 정도 들어가고 247원 들어가고 키워드 광고에서 이 정도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입니다. 경쟁이 별로 치열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산 비용도 이게 지금 3,800원, 3,600원 나는데 이것도 PC만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바일까지 계산하면은 뭐 이것도 한 만 몇천 원 뭐 이 정도 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아구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업적으로 온라인 상거래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수요의 대부분은 요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만 해도 당장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블로그를 만약에 블로그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블로그의 컨텐츠를 어떤 걸 작성을 해야 되느냐. 아구찜 판매 이런 것보다 작성법을 하면서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넘어갈까요? 네. 자, 또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객의 수요가 집에서 편하게 맛있는 요리, 꼭 집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집이 많겠죠, 아무래도. 집에서 편하게 맛있는 요리를 먹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아구찜이라고 아까 시장을 해석을 했잖아요.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의 수요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바로 반조리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조리 식품이라고 좀 말씀해 주셨죠. 저기 맘스 리베님께서 반조리 식품은 검색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정식으로 검색되고 있는 용어는 반조리 식품이었습니다. 자, 반조리 식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반조리 식품 안에는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우리 아구사랑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구사랑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경쟁업체를 보니까 홈밀이라고 하는 경쟁업체가 제법 하고 있더라. 홈밀이라는 경쟁업체가 제법 하고 있더라. 이건 또 어떻게 아느냐? 이것도 아까 우리 앞에서 그 키워드 조회수 확인해 봤잖아요. 똑같이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면 홈밀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거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보면 한 몇만 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별 브랜드가 몇만 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돈 좀 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시장을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키워드를 조사를 해봤느냐면 반조리 식품, 집들이 음식 배달, 집들이 음식 메뉴, 생신상, 시어머니 음식 시어머니 생신상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이 다 관련된 키워드 맞죠, 그죠? 이것들이 다 관련된 키워드다. 근데 이 관련된 키워드의 조회수를 보니까 제법 숫자가 제법 나옵니다, 그죠? 뭐 집들이 음식은 뭐 9,000번도 나오고 모바일에서는 35,000번도 나오고 이거 다 합하면 제법 제법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클릭률을 보면 되죠. 클릭률. 아까는 0.몇 %였죠. 보통 일반적으로 키워드 광고에서의 클릭률은 대체적으로 한 자리 숫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배너 광고는 이제 0.몇 % 이렇게 나오는데 키워드 광고는 한 자리 수 이상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이 사람들이 구매를 위해서 검색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뭐 11%, 9%, 뭐 2%, 8%, 1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매를 하기 위해서 검색한 사람들이다. 즉 상거래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캡처하는 걸 하나 빠뜨렸는데 아까 홈밀이라고 하는 업체 그것도 검색을 하니까 이 조회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3만 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간단하게 지금 시장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상에서 살펴본 시장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특성이 있나? 자, 첫째, 아구찜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온라인 쇼핑에 대한 시장 형성은 미미하다. 그죠?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아구찜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쇼핑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 라는 특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반조리 식품의 온라인 쇼핑 시장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그죠? 세 번째는 반조리 식품에서는 홈밀이라고 하는 경쟁사가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반조리 식품에 대한 잠재 고객군의 크기는 매우 크다. 이 내용은 사실 앞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그죠? 반조리 식품은 전 국민들 중에서 어머님들이 언제든지 시켜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만 하면 얼마든지 대박을 칠 수도 있는 아이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만 하면.
대략 이제 이런 시장의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해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의 수요, 고객도 이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을 대략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에서 누가 이런 거 쉽게 먹을까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을 이용한다.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음식의 맛과 품질에 대한 욕심이 좀 있다. 예. 신선식품의 배송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많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0, 40대 주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저번 주에 설명하실 때 20, 30대를 겨냥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타겟 고객, 우리가 표적 고객 설정하는 것이 좀 맞지 않았다.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타겟 표적 고객이 설정이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맞는 컨셉으로 이제 사이트도 디자인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글을 써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20, 30대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도 대략 알아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봤고 고객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래서 마케팅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이 3040 고객들이 주부들이 어떤 경로로 상품을 구매하는지를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구찜을 내가 만약에 구매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구매하는 전략은 뭘까요? 반조리 식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겠죠, 그죠? 집들이 요리, 뭐 반조리 식품 이런 걸로 검색을 하더라. 아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검색해서 구매를 하더라. 또 마트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온라인상의 마트입니다. 온라인상의 마트, 즉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하거나 아니면 유명 쇼핑몰에 가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카페 같은 거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이제 공동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쿠팡에서 메일을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쿠팡에서 소셜 쇼핑으로 이게 때리고 있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좋다더라 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연한 발견. 그러니까 나는 전혀 관심 없었는데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뭔가 아구찜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이거 클릭을 한번 해봤다가 구매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막 지하철 광고라든지 그런데 막 브랜드를 막 터뜨려갖고 이제 그 브랜드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별로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크게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구매하는 경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 믹스를 한번 간단하게 짜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검색 광고부터 해야 된다. 검색 광고는 집들이 요리, 반조리 식품 등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검색 광고에다가 노출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의 광고 대행사를 선정을 하시면 광고 대행사한테 제안서 달라고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것이고 그러면 얼마 정도의 방문객이 올 것이고 여기서 점유율이 1% 정도가 된다라면 그랬을 때 예상 매출은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대략 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검색 광고는 시도를 해보고 초반에 시도를 해보고 약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타산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클릭 단가가 그렇게 높지만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시도는 해보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마켓에 등록을 합니다. 오픈마켓에서는 이제 G마켓, 옥션 등의 상품을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픈마켓도 광고를 또 해야 됩니다. 별도의 광고. 오픈마켓에서 하는 광고 중에 MB스타 광고가 있거든요. 그거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휴 마케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주제가 제휴 마케팅이었는데 아까 그 홈밀이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많이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상당히 다양한 제품 다 파는데 아구 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아구 우리 거 써서 좀 팔아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한테 재료 공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대행을 의뢰를 하고 수수료를 처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단계 마케팅 믹스라고 했죠. 1단계는 이제 초반에 이제 주로 진행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페 마케팅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주부들이 카페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페 마케팅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카페에 공동구매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카페에서 이제 그 우수 회원한테 상품 리뷰 같은 작성하라고 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주문해 먹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것을 퍼뜨리는 뭐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블로그 마케팅도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아구사랑이라는 리뷰 컨텐츠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고객들이 광고를 해도 그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를 안 하고 아구사랑 검색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거 아구사랑 배달 온 거, 그 상품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 어떻게 먹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다 가상 체험을 해보고 싶거든요. 가상 체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가상 체험에 대한 컨텐츠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구찜 레시피 컨텐츠, 아까 우리 했던 그런 거는 이제 아구찜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SNS 마케팅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약간은 옵션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필수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고객 관리를 위한 활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옐로우 아이디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 마케팅 믹스를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말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따라오고 계시죠? 쉬운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어려운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마케팅 믹스를 위한 준비사항. 첫째, 쇼핑몰 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쇼핑몰 제작하자. 쇼핑몰 제작하자 할 때 제가 이제 온라인 판매 베이스 기지로서 이제 쇼핑몰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벤치마킹을 어떤 사이트로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한 군데 벤치마킹을 하는 데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동한정 계장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안 됩니까? 혹시 서버를 찾을 수 없다고. 제가 링크를 잘못 땄네요. 링크를 잘못 땄으면 다시 한번 제 잘못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기는 한데, 어차피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그냥 자료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예전에 이제 아이보 세훈이 만든 거거든요. 아이보 세훈이 22살짜리 그때 아가씨가 열심히 교육받으러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한 30살 정도가 됐는데, 지금 사이트를 만든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간장게장 하나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신뢰를 해야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음식이니까 무조건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게 키포인트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일단 스토리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막내딸 이야기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 개를 어떻게 구매해 왔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까지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개를 직접 골라가지고 자기가 쪄먹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스토리로 다 작성을 해서 이제 게시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후기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후기들을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빵빵하게 써놨고요. 그다음에 상품 사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구사랑을 만들 때 아구사랑 홈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크게 투자해야 될 것, 상품 사진. 상품 사진 투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토리 만드셔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군산 아지매로부터 그 아구를 공급해 온다라고 했습니다. 군산 아지매의 어떤 아구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스토리에 삼아가지고 이렇게 사이트에 담아내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아마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몰을 이렇게 제작을 하면 되고요. 일단 벤치마킹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습니다. 제작하기가. 여기 이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구성 요소 있잖아요.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그거 구성 요소에서 내 걸로 다 메꿔 넣기만 해도 충분히 매출을 내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오픈마켓에 등록을 할 거잖아요. 그죠? 오픈마켓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오픈마켓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데 여기도 이제 벤치마킹 사이트를 하나 했는데,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판매하는 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귤을 판매를 하는데 이 제주도 귤이 이제 표돈 귤이라고 그걸 이제 황토방에서 숙성을 해가지고 뭐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이제 지금 굉장히 짧게 캡처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네.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긴 스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믿고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업체는 어떤 문제점 하나를 극복을 했는데 무슨 문제점을 극복했느냐면 오픈마켓에는 사람들이 왜 가서 오픈마켓에서 구매합니까? 싸게 살려고 하죠. 싸게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사업자 입장에서 객단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사업자는 이제 신뢰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넣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팝니다. 저도 사 먹어봤는데 비쌉니다. 맛이 엄청 좋으냐? 좀 좋습니다. 네. 네, 여기도 이제 한번 그 참조를 하셔서 이제 그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뷰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리뷰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는데 용도는 이제 블로그에도 올려야 되고 카페에도 올려야 되는데요. 1차 목표 키워드는 아구사랑이라는 키워드를 목표로 합니다. 무조건 뭐 아구찜이나 반조리 식품에 대해서 상위 노출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는 그 다음의 일이고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아구사랑이라는 걸 했을 때 이제 이 아구사랑을 이용해 본 사람들이 이제 어떤 후기를 올리느냐 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원우를 대상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게 서로 힘을 합쳐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우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하나씩 배송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진 막 찍고 원우분들 사진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서 올리고 또 이제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카페에다가 이제 뭐 글을 올린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바이럴 컨텐츠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라고 감히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도 예시를 하나 드려놨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게 반조리 식품입니다. 반조리 식품 오면은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리 만들어 먹었다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여기 또 링크 달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입소문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입소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 판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구사랑이 그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 게 하나가 이제 카페일 겁니다. 카페에서 공동구매 혹은 이제 입소문 리뷰 컨텐츠 작성하는 요걸 해야 될 텐데요. 당연히 3040 주부가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다 리스트업 해야 되고요. 그 리스트업을 하는데 참조를 많이 드리자면 주요 카페 이렇게 뭐 레몬 테라스라든지 막 있잖아요. 막 엄청난 큰 대형 카페들 그런 카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가시되 좀 더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자면 신도시 카페를 추천을 드립니다. 신도시 카페라고 하는 이제 뭐 일산맘들의 모임, 뭐 일산맘, 뭐 판교맘, 청남맘, 뭐 송도시, 송도 신도시 막 이렇게 이런 신도시들이잖아요. 이런 신도시에 누가 많이 삽니까? 보통 이제 어린 애들 둔 이제 주부가 많이 살잖아요, 그죠? 많이 살고 또 거기에서는 중고 거래라든지 이런 카페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원우들이 다 침투해서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컨텐츠를 하나씩 올리고 하면 여기서 이제 입소문 내는데 이제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청라 지역인데 우리 집이 청라거든요. 청라 지역인데 여기에서 글 하나 올리면 이제 10월 7일 올렸는데 뭐 400, 1000 막 이렇게 조회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공략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휴업체도 리스트를 파악해야 되겠죠. 이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홈밀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홈밀. 업체에 보면 이제 다양한 반조리 식품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보니까 아구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3040 반조리 식품 판매 업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휴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더 확대하자면 3040 주부를 표적 고객으로 하는 업체를 발굴해야 될 거다. 김호준 교수님 표현으로는 이종 경쟁사에 살펴보겠습니까? 이종 업체를 하여튼 발굴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에콤 사장님도 3040
예, 뭐. 타겟 맞으시죠, 그죠? 예. 제휴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안 해주실 거예요. 그 맛을 내가 어떻게 알냐 하면서. 예, 물론 이건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제휴가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 제휴를 하자고 해서 상대방이 쉽게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아는 사이니까 해줄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는 왜냐하면 내 고객한테 이걸 보내는데 이게 맛이 이상하거나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을 보관을 가지고서 아마 제휴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휴업체 리스트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소문을 해야 되니까 이제 빅마우스가 필요합니다. 빅마우스. 빅마우스가 필요한데 빅마우스는 크게 이제 세 군데로 볼 수가 있죠. 영역이 카페 영역, 파워 블로그 영역, SNS 영역. 이 영역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발굴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보내줄 테니까 한번 써달라. 뭐 이것도 그냥 하나 예시로 파워 블로그 하나 이렇게 했는데요. 파워 블로그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 센터에 들어가시면 블로그 관리하는 게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말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일단은 말로만 들어보십시오. 네이버 안에 들어가면 우리 광고 노출을 관리하는 것 중에 블로그를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 블로그에는 이제 그 굉장히 노출수가 많은 블로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요리라든지 뭐 이런 거 검색을 하면 그게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는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그 업체들 다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뭐 메일을 날린다든지 뭐 그런 거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커뮤니티나 카페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글을 쓰면은 조회수도 많고 하는 영향력 있는 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회원들한테 이제 뭐 쪽지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해가지고 뭔가 섭외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빨리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단계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단계는 제가 이제 뭐 상세한 설명을 이제 안 드릴 거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2단계 마케팅 믹스의 특징은 뭐냐면 대량 판매를 이제 하자라는 겁니다. 1단계에서 우리가 대량 판매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도 아직 안 갖춰져 있을 것이고 검증도 안 돼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이제 2단계 갈 때는 소셜 쇼핑으로 해서 이제 한번 쳐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셜 쇼핑을 보낸다고 했을 때도 고객들이 이제 검색 다 해볼 거잖아요. 그죠? 검색해보고 공부하고 다 해볼 테니까 그때 이제 1단계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것들이 쭉 깔려 있을 때 그때 이제 여기 하면은 이제 효과를 보실 거예요. 처음부터 한다고 효과가 바로 나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쇼핑박스 광고라고 있는데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광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배너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왜 배너 광고를 진행해야 되냐면 이것만 딱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시장의 특징을 봤을 때 아구에 대해서는 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근데 반조리 식품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1단계 마케팅 전략은 거의 반조리 식품에 대해서 공략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매출이 충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싶으실 테니까.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이 반조리 식품뿐만 아니라 그냥 완전 잠재 고객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 고객들을 공략을 해야만 큰 돈을 벌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우리 거를 발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발견이 되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이 많은 곳에다가 배너 광고를 이미지로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노출시켜서 클릭을 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배너 광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나오는 큰 사이즈 배너 광고 있잖아요. 이 사이즈 배너 광고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예? 왠지 안 될 것 같다. 아니, 이게 사업의 마인드는 사업자의 마인드인데. 매출량에서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와. 네. 그러니까 이제 매출에 대해서 광고비가 많이 나온다가 이제 정답인데 그 배너 광고가 나갔을 때 클릭 비용이 아마 평균 1,000원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클릭 비용이 비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배너 광고 그렇고 그 다음에 뉴스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또 우리가 막 네모 사이트로 나오는 배너 광고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실은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자, 근데 우리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략 배너 그 사이즈의 배너가 네모짜리 배너 광고 약 한 250 곱하기 250 사이즈라든지 이 정도 사이즈 배너 광고 나가면 대략 클릭 비용이 한 5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500원. 자, 500원짜리 사람들이 배너 광고를 클릭을 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구매할 확률이 몇 %나 될까?
간단하게 계산해보죠. 몇 퍼센트나 될까요? 1% 넘을까요? 1% 이하일까요? 이야. 예. 이하이겠죠, 그죠? 그럼 1%로 잡아주죠. 1%면 한 번 사람들이 구매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5만 원 들어가는 거죠. 예, 100번 클릭을 해야 돼. 한 번 구매한다는 이야기니까 좀 5만 원. 그러면은 내가 이거 객단가가 얼마짜리인데 이거 들어가는데 5만 원에 해가지고 이렇게 단가 나오느냐? 안 나오죠. 1%도 안 될 거니까 이건 이제 답이 안 나온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있는 이제 우측에 있는 그 쇼핑 박스라는 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광고는 한 주에 한 8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자, 이 광고는 해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는 광고비는 비싸지만 클릭당 비용을 클릭 수도 많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그게 한 100원 정도 이하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 좀 사업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었고 자금력도 좀 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큰 광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사이트에 방문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쿠키 심어놓고 이 사람들 뉴스 사이트 같은 거 돌아다닐 때 우리 리타겟팅 배너 광고 나오고 그리고 TV 광고 때리고 이런 이제 종합적인 마케팅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고객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공략을 해야 돈이 됩니다.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이제 대박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2단계에 가서 진행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지금부터 미리 다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으시죠? 질문 있으시면 참여하시는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예. 있으세요? 앉아서 체험단 신청이요. 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신청 안 하셔도 다 보내드릴게요.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또 있으신 분 안 계세요? 이게 하나의 템플릿 양식인 거 느끼시죠? 네. 여러분들 사업에 적용하시라고 이렇게 준비한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공유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안 계세요? 네, 조금 부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이보스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컨설팅 받아서 개별적으로 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달라는 말씀 별로 하지 마시고 그거는 주임 교수님하고 다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세종대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그럼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말하시죠. 네, 바로 그러면 오늘 지금 안익재 대표님이 사업안 발표 준비가 됐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신영준 교수님 1,000만 원짜리 저희 진짜 컨설팅입니다. 스프라이즈. 겨우 정말 1억. 시간 상에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발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 아이돌 가수 중에 타이니지라고 있습니다. 아이스 베이비. 1994년 응답하라에 나왔던 그 아이돌 가수였는데 그 친구가 도희라는 애가 왔죠. 이런 원래 도희. 전라도 여성을 걸쭉하게 하는 애 있죠. 그 친구의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 그 제품 한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브랜드가 좀 많은데 이번에 이제 출시한 그 제품이 밍크렛이라고 프리미엄 그 밍크 틀을 직접 이렇게 속눈썹을 만들었어요. 가짜 속눈썹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이번에